자, 오늘의 마지막 팩트는요. 이재명 대통령 내일 무슨 말을 할까입니다. 바로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데 분당 아파트 비정상 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대장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대장동 당시에도 그 비리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 고리들을 신종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하다 자기 집을 팔면서도 이런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내일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이래도 된다고 할지 아닐지. 지금 이 대출 규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최강의 규제예요. LTV 몇 프로, DTI 몇 프로가 아니라 2억, 예. 4억, 6억. 이거 아주 최강의 규제예요.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빌려서 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돈 빌려서 사는 길을 도로를 봉쇄한 거예요. 예. 도로를 봉쇄해놓고 자기는 지금 갓길을 간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한국 부동산 역사의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우선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근저당 17.7억 원을 달아놨잖아요. 그 비밀이 풀렸달까요? 보시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분당 집에. 이 전세 세입자분이 전세난이 지금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갈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매수인은 여기가 규제 지역이거든요. 실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있으니까 실거주가 안 되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세금을 또 중도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규제 구역이라서 2억밖에 대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 설정한 채로 소유권만 먼저 넘긴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 이 케이스를 보면 대출 규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지금 극심한 전세난, 이 정부의 부동산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지금 집약된 거래였다 이런 평가 나오더라고요. 자, 저기서 이제 제가 하나 문제를 내면요. 저 매수인은 얼마를 가지고 저 집을 샀을까요? 얼마를 들었을까? 29억이나 하는 집을 저 매수인은 얼마를 들였을까? 자, 전세가 있습니다. 11억 3천만 원 전세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근저당이 17억 돼 있어요. 물론 근저당은 조금 더 돼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계산해 보면 자기 돈 한 3억 정도 가지고 지금 29억짜리 집을 산 겁니다. 사실상 갭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7억 원에 대해서 10월 달에 갚아주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자를 안 받겠대요, 대통령께서. 이제 안 받는다고 했죠. 이자를 안 받겠대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제 자녀한테 돈 빌려주잖아요. 이자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래야 되죠. 이자란 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자를 꼭 받아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뭐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자를 안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집을 판다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우리 서민이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근데 왜 대통령은 그런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해 주지?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대통령 지금 관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인이 집을 이사 가려면 당연히 그렇죠. 돈을 빼서 딴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에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을 반드시 이걸 척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뭘까요? 자, 제가 이런 문제 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집을 1998년도에 3억 원 주고 샀습니다. 예. 근데 지금 29억 원에 팔았어요. 29억. 그럼 이건 불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과연 대통령께서 그러면 3억 주고 산 집을 수십 년 살고 난 다음에 29억 올랐는 거는 이거는 불로소득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왜 이 사람한테 근저당이라는 사금융까지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이자도 받지 않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이 매수인은 단돈 3억 원을 가지고 29억이나 되는 돈을 사서 결국 여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에 전세 입주권까지도 얻게 되는 예. 그러한 혜택을 누렸는데 과연 이게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자,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 매수인이 자기 돈 얼마로 이 집을 샀을까요? 퀴즈를 내셨는데 그 얘기가 지금 좀 크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올린 게 있어요. 같이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집을 산 분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서 분당구청에 갖고 가야 된답니다. 집을 살려면. 근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칸에 보면 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임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 부분. 예. 그런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차입금이라는 칸이 있대요. 여기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대 보증금 지금 전세 계신 분 11억 3천만 원. 그리고 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으로부터 빌린 돈. 그러면 이렇게 칸을 쓰다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김혜정 의원님.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제 돈은 영원입니다. 제가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상호는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29억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10% 계약금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2억 9천만 내고 계약금만 내고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을 할 때 최고 요율을 저희가 1.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돈이 17억 7천만 원에 대한 돈이 얼마냐 하면 14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재산 신고에 따르면은 전세금이 1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29억에서 14억 8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인 11억 3천만 원을 빼면 정확하게 2억 9천만 원이 예. 남습니다. 즉 29억짜리 아파트를 2억 9천에 대한 10% 계약금만 빼고 한 거고요. 그렇죠. 소위 중도금이라 불리는 전세금은 어차피 전세 세입자가 준 돈을 그냥 그대로 옆으로 보관만 맡긴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금만 받고 한 계약이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상으로는 자기 자본이 0원이고 실제로는 계약금 한 3억 정도는 2억 9천. 네, 2억 즉 9천. 계약금만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렇게 자기 집을 자본 등기받은 없이 거다.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사되려면 처음에 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일 대통령께서 무슨 발언하실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만든 규제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머리를 써서 자신의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즉 스스로가 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만든 규제 행위가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 집 한 채 팔고 사고 하는데도 머리를 써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규제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부동산 정책 토론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